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폴 6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지금 한 13일 남았죠.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큰 고비길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막판 단일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반등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떨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일정 부분 한 8%, 7, 8%의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선 본선이 치러지면은 야권표가 분산이 되겠죠. 분산이 돼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자, 이 어려운 상황, 위중한 상황에서도 지금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과 폭로전을 펼치면서 철부지 같은 그런 장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이없는 일을 지금 그 당 대표가 다시 하고 있어서 이준석 리스크, 이 말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이런 틈새를 놓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이 민주당이 이재명 캠프에서 성부수를 하나 던졌습니다. 성부수. 근데 이 성부수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향한 이 메시지가 아니고 윤석열을 제외한 다른 야권 후보들, 안철수, 특히 안철수, 지금 안철수가 오락가락하는 좀 그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고, 또 이준석이 계속 조롱을 하고 하니 안철수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 여기서 안철수 뿐만이 아니고 심상정, 김동연, 이 야권 후보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기 위한 성부수를 하나 던졌습니다. 특히 안철수 포섭력이죠. 자, 이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는 이 오늘 아침에 지금 뜨고 있는 속보 기사들입니다. 속보 기사인데, 이 핵심은 이겁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아침에 무슨 정치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렇게 하면서 뭘 발표를 했는데, 이 안철수를 비롯해서 심상정 또 김동연도 혹할 수 있는 다당제를 보장하겠다. 다당제, 지금 양당제인데 다당제를,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당, 국민의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새로운 물결인가요? 김동연. 그쪽에도 전부 다 일정 의석을 가질 수 있는, 다음 총선에서 일정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다당제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당근을 툭 던졌습니다. 던졌고, 개헌도 하겠다. 선거개혁, 개헌을 하겠다. 다당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무슨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변칙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그래서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하고 1년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 자, 이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역대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정권 초에는 절대 안 합니다. 이거 개헌을 하면 블랙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1년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 이것은 현실성이 거의 떨어지는, 현실성이 없는 일인데 이걸 지금 선거 막판에 던진 거죠. 특히 안철수를 겨냥해서 던진 거죠. 안철수에게 명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철수가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같이 하지 않고 이 민주당 세력과 같이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려는 겁니다. 정치 개혁, 이거를 이야기하니까는 안철수도 계속 정권 교체, 더 나은 정치 교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새 정치가 안철수의 원래 모토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철수를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 장밋빛 청사진을 오늘 던진 겁니다. 이거 현실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개헌을 새 정부 임기 1년 내에 하겠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낮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던졌습니다.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설치하겠다 하면서 이게 언제부터 준비해 왔는 건지 모르지만은 아마 졸속으로 만들어서 지금 안철수를 놓고
단일화 과정에서 폭로전이 펼쳐지면서 이준석과 이태규가 진흙탕 폭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 부랴부랴 새롭게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자, 안철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을 할지, 오늘 좀 긴박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민주당이 이렇게 하려는 것은 좀 감지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이 이것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이죠. 이 책임 총리제, 다당제 보장, 연합 공천까지 해서 민주당이 안철수의 구애. 자, 이것이 아침 조간신문에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구체화돼서 바로 조금 전에 발표가 된 것이죠. 자, 이거 전부 다 안철수 포섭용입니다. 안철수 포섭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안철수가 뭐 총리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틈을 타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 정치개혁연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런 제안들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다당제 보장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난번 총선 때 써먹었다가 막 변칙적으로 위성정당 만들고 막 그랬죠. 그걸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총리제법도 발의한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 정치개혁안은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을 겨냥하고 있다. 자, 이것은 완전히 야권 분열을 위한 승부수를 선거 13일 앞두고 던진 겁니다. 자, 던졌는데 여기에 대비해야 될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야당 대표 이준석, 철부지 폭로전을 막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일보 8면 보시면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더 꼬이나 이준석과 이태규 위험한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이준석, 이태규가 지금 아주 위험한 폭로전, 서로 책임 있는 인물들도 아니죠. 후보들은 놔두고 서로 후보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머리 맞대고 무슨 뭐 부산시장 공천을 안철수에게 주는 데서 접으라는 둥, 뭐 종로 공천을 주겠으니 뭐 접으라는 둥, 이런 이야기들 본인들끼리 하다가 이제 서로 어긋나니까 뭐 앞다퉈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폭로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발단은 이준석이 시작을 했죠. 어제 오전에 라디오에서 무슨 뭐 내부 배신자, 국민의당에 내부 배신자가 있다. 그래서 안철수가 그 국민의당 안에서 내부 배신자들이 안철수가 대선을 적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포기하도록 만들겠다. 뭐 이렇게 자기한테 제안을 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태규가 발끈해서 내가 2월 초에 이준석과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그때 대화를 다 폭로를 했습니다. 뭐 안철수가 깔끔하게 사퇴하고 합당하면 앞으로 지방선거 공천심사 등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겠다. 뭐 이런 제안까지 했고 부산시장 뭐 제안도 했다. 그렇게 되니 이준석 또 저녁에 오후에 6시에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무슨 뭐 안철수 부산시장 출마를 제안했다는 주장은 제 권한이 있는 사안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합당만 이야기했다. 뭐 공천 이야기 안 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뭐 진흙탕 속에서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자, 그 상황이죠.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기습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자, 안철수는 어떤 생각일까?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이런 기습 승부수에 대해서는 안철수 반응은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어제 부산일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윤석열에 대한 소난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단 부산일보가 제목으로 보면 이겁니다. 결렬 기자회견 몰랐다니 윤석열에 보낸 문자 보이며 반박. 윤석열에 대한 소남을 토로하는 거죠. 뭐냐면은 1월 날 본인이 오전에 윤석열과 통화를 하고 오후 1시 반에 단일화 그 제안 철회, 그러니까 사실상 결렬 선언을 했는데 결렬 선언을 하기 전에 윤석열에게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철회하겠다. 단일화 그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우리 그런 거 받은 거 없다.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 그 문자 메시지 보낸 걸 기자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는 아니고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제 휴대폰에 딜리버드, 그러니까 전송 완료라고 딱 돼 있다. 거짓말 할 게 따로 있지. 이러면서 윤석열에게
이 서운함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경기도지사설, 뭐 국무총리 제안 이런 것이 나오는 데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일주일간 단일화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없고 오히려 밑에서는 거강꾼들이 개입돼서 마치 저와 그런 말들이 오간 것처럼 마타도어를 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모욕적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에 대한 또 강한 불신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화 여지가 그럼 전혀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제안,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선이죠. 그 방식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받는다면 또 몰라도, 자, 윤석열에게 받는다면 또 몰라도, 자, 이것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권 단일화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쪽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 여론조사 경선 수용이 전제 조건임을 재차 강조를 했지만 추가 협상 여지는 남긴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도. 그리고 단일화 결렬 후에도 윤석열 후보 쪽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윤석열 후보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는 것으로도 비친다. 자,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談판을 하거나 하면은 안철수의 태도 변화가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지금은 뭐 이태규, 이준석 이거 다 물리치고 두 사람이 만나서談판을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안 하는 명분을 안철수가 갖도록 지금 송영길이 이런 기습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기사들은 뭐 이재명 또 김혜경 이 부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또 김혜경 씨가 민주당 경선을 할 때 이 서울 강화문 저 뒤에 보이는 강화문의 어딘 중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것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썼다. 자, 그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뭐 그 카드 부인이 쓴 것도 아니고 뭐 직원들이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대신 막 사고 한 것을. 근데 이것은 이번에는 부인이 직접 강화문에서 밥 먹고 중식당에서 이것도 본인이 그 카드를 긁은 게 아니고 또 뭐 7급 비서 A모세가 가서 긁었다는데 어쨌든 김혜경이 1인들과 밥 먹은 걸 비서가 와서 긁었으니 김혜경 씨가 긁은 거죠. 자, 그것도 이재명의 해석하는 변명과는 좀 상치되는 그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색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죠. 현직 대법관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에서 뭐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야기한 그분으로 이렇게 지칭됐던 인물이죠. 조재현 대법관이 나는 그분 아니다. 현직 대법관 여후보 공개 비판 이렇게 조선일보가 일면 톱기사로 뽑았습니다. 이제 그분이라는 데 대해서 뭐 김만배가 녹취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한국일보가 현직 대법관이라고 했는데 현직 대법관이라고만 했는데 그걸 TV 토론에서 월요일 날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직접 현직 대법관 이름을 거론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그분이라는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내가 아니지 않느냐. 봐라. 그분은 조재현 대법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조재현 대법관이 발끈해서 모든 의혹들은 사실 무근이고 나는 김만배와 일면식도 없고 막 그렇게 해서 어제 현직 대법관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반박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제 또 이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이 실망감을 더욱 느끼게 만들었죠.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이 어제 아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사진들도 제시를 했죠.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아버지와는 인연이 있다.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그 전화번호를 지금 고인이 남긴 휴대폰 안에 전화번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도 쭉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재명은 한사코 김문기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를 10박 12일 동안 가고 또 골프도 같이 치고 그 골프 친 그 영상을 아버지가 딸에게 또 보낸
김문기 씨가 딸에게 보낸 그런 것도 어제 공개가 됐죠. 자, 과연 왜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어야 될까? 그리고 상당히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표출을 합니다. 그 아들이 고인이 2009년께 사용한 휴대전화도 공개를 했는데 연락처 목록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변호사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버지 발인날, 그러니까 고인 그 김문기 씨 발인날에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때 산타 복장으로 춤추는 모습을 TV에서 봤다. 그래서 당시 우리 가족은 죽을 만큼의 고통을 한번 더 느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잘 알고 지냈던 과거 부하 직원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조문도 오지 않던 그 사람이, 이재명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은 빈소, 안철수 후보 그쪽에는 애도를 표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또 묵살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도 선거를 앞두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종편 채널을 아예 없앨 수도 있다. 여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호 의원이 그렇게 또 협박을 했습니다. 종편이 편파적으로 편성을 한다. 자, 지금 모든 언론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같은 것을 다 장악을 했는데 지금 종편을 겨냥해서 계속 협박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협박을 한 내용이 민언연이라고 있죠. 항상 이거 편파적으로 언론을 분석하는 그런 친정권 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인데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 동안 종편 4개사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분석을 했다면서 낸 자료인데 김혜경에 대해서는 172분, 김건희에 대해서는 17분뿐이 왜 방송을 안 했느냐. 그래서 편향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종편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원연이 분석한 9일부터 15일까지는 김혜경 씨 관련 기사뿐이 없었죠. 법인카드 사용, 개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하고 무슨 소고기 사 먹고 그런 것들. 그리고 김혜경이 그때 9일날 직접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김혜경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대로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이 보도됐던 1월 달에는 김건희 씨 이슈를 다룬 방송이 훨씬 많았죠. 자, 그건 이야기하지 않고 김혜경 법인카드가 나온 시점만 가지고 왜 김혜경만 가지고 그러느냐. 김건희도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종편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붕괴하실 소식이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17만 명이 확진자가 넘었습니다. 세계를 바친 그 톱기사인데 확진 5주째 더블링, 사망도 동시에 폭증하고 있다. 17만 명 또 넘을 듯. 그런데 실제로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집계된 것에 의하면은. 자, 이 상황 완전히 방역에서 손을 떼버린, K방역 어쩌고하다가 손을 떼버린 이 상황인데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이런 걸 보도했습니다. 세계가 놀란 K방역 책자 또 배포한 문재인 정부. 이 상황에서 세계가 놀란 K방역 해서 홍보 책자를 배포를 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 대선 앞두고 갑자기 이런 홍보 책자를 뿌렸다. 또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선거 개입도 개입이지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랑을 막 한 겁니다. 작년 12월 23일 무슨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 이 책자를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 극복을 견인한 K방역, 빠르고 강한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도약, 무슨 대한민국 대전환, 포용적 복지, 민주주의 진전,
244쪽 분량으로 이렇게 책을 막 뿌렸습니다. 국정성과 자료지 배포 협조 요청 안내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정부기관에 배포 가이드라인 해서 정부기관에 쭉 이것을 국민들에게 뿌려라. 이런 뭐 협조 요청 공문까지 보내면서 했는데 이 책자 내용을 두고 야당에서는 보기 민망한 수준이다. 혹평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대응 부분입니다.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로 수급 안정화했다. 해외 유입 차단과 무슨 뭐 선제적 방역 조치를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 접종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일단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는 민주당에서 기습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자, 지금 안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하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2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